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얼렁 할게요. 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혼조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조 마감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다라는 표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어제 이 금요일날 보시면 나스닥하고 S&P가 둘 다 개파락 출발했는데 개파락 출발해서 더 이상 안 빠졌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는 거고, 개파락 출발해갖고 올라서 마감했으면은 일단 양봉이겠죠. 양봉이라는 의미가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거였죠. 헝다그룹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달러채 이자 위지급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 시장 박살나고, 또 그리고 그 여파에 힘입어서 미국이 개파락 출발을 한 건데요. 아무튼 그 개파락 출발을 오히려 일단 반등의 재료로서 활용을 한 그런 날입니다. S&P, 나스닥 둘 다 이렇게 해서 양봉을 보여줬죠. 결과적으로 개파락을 재료로 해서 오히려 그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양봉이 나왔다, 이 양봉이 속임수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겉으로 양봉만 딱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도 더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여전히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를 완벽히 돌파한 척한 건 아니고 아직 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을지 안 넘을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네. 길고 짧은 건 일단 대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은 여기를 일단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S&P는 여기 정도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중요한 저항대를 아직 속 시원하게 안착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안착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안착하진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미국장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오늘 밤에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준비해놓고 오늘 밤에 못 가면 이 결과적으로 이 거래 동안 이게 지지력이 아니고 저항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딘가로 이제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지력인지 저항인지는 아직까지는 길고 짧은 건 아무튼 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 어젯밤에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저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는 또다시 폭락을 했는데요. 솔직히 여기 어딘가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금 이 중요한 자리를 약간 좀 무리하게 깼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제가 항상 어떤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중요한 저항이 있다. 이거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한 번에 쑥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죠. 넘어가더라도 이 주변에서 어떤 저항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러다가 이제 넘어가면 이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붕괴의 측면에서도 같습니다. 그죠? 중요한 지지력이 있으면 한 번에 깨는 게 어떤 신뢰도가 높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러다가 깨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전 이런 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도 다양한 게 있어요. 살짝 깨놓고 요 지지선 밑에서 버벅버벅거리다 또 빠지느냐, 이 위에서 버벅버벅거리다 빠지느냐, 이것도 물론 이 해석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간 조금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이런 자리면은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어떤 큰 악재나 큰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버벅버벅거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변동성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을 확 깨면서 출발을 하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살짝 언더슈팅의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더군다나 몇 달 동안 지켰던 지지선들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두껍게 깔려 있는데,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이렇게 약간 언더슈팅 빌 나게 좀 깼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의 상승이 솔직히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그런 상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긴 들어요. 저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UVXY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저점까지 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무리해서 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언더슈팅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만약 제가 본 것처럼 언더슈팅이 맞았다면, 언더슈팅이라면은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밤에 이거 되돌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어떤 이 자리가 저항이었음을 확인하고 3거래일간 저항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던 거 반등이 끝이다 라는 거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의 그런 언더슈팅이라는 생각이 맞다면
아마 오늘 밤에 미국은 하락하면서 이 상승, 저기 하락 N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반등이 끝날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아직 뭐 하락 N자 그런 이야기는 일단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거죠. 그 미국 주식시장이 제가 금요일날 밤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허락을 해주면은 한국은 월요일날 뭐 폭락할 수도 있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이 하방경직성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 자연스럽게 보겠어요. 또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그죠? 미국이 허락해준 모습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하락을 허락해준 날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변동성을 확대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도 변동성 확대시키면 안 되겠죠. 아마 이런 비슷한 흐름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그냥 조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이요. 자, 아무튼 미국 시장 보던 거 좀 더 보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결과적으로 이 음봉을 좀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페이크가 엄청나게, 이 속임수들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 장대음봉 페이크 주고 나서 다시 어쨌든 좀 되돌리는 모습 나오는데, 하여튼 계속 여기 어딘가를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 깰 생각은 없는 상황에서 뭐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했던 자리는 이제 92.5 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가 되는데, 일단 그런 자리는 뭐 일찌감치, 그죠? 그런 자리는 이미 이제 저 밑에 있고 이미 이제 뭐 상승 압력이 강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전고점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일단 그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 더 올랐죠.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한 착 해놓고 지금 이제 하루 쉴 줄 알았는데 하루 더 갔어요. 개인적으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일단 방향성을 위쪽으로 정했다는 거에 일단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언제 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위쪽으로 진행 중이죠. 이것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그래도 조금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나스닥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금리가 좀 요즘에 많이 오르는 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 나스닥 종합인데요. 이거 나스닥 종합이 살짝 하락이죠. S&P가 한 0.1% 정도 상승이고요.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게 결과적으로 그 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주면 이제 나스닥은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 정도를 확인을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요. 솔직히 뭐 9월 마지막 주에, 이번 주에 9월 마지막 주에 뭐 어떤 이 난리가 막 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9월 마지막 주 정도 그냥 또 조용히 흘려보낼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어쨌든 계속 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굳이 9월 마지막 주에 터뜨릴 것 같지는 않고, 한 일주일 정도 또 그냥 옆으로 기고 의미 없이 또 시간 보내다가, 어쨌든 10월달 되면 이제 무슨 일을 내긴 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보통 월 말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 해서 어느 정도 좀 뭐 어떤 매수세나 이런 게 좀 들어오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월말 종가 관리 그런 게 들어오긴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9월 말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보통 이제 특별한 이슈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하락에 취약한 거는 윈도우 드레싱이 강하게 나타난 그 다음 달 첫날 이런 날이 위험하거든요.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월말 종가 관리한다고 열심히 주식 샀던 물량들을 윈도우 드레싱 끝났다고 그 다음 달에 첫날에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은 숱하게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긴다면 뭐 10월이지 않겠냐라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는 있어요. 이번 주에 뭐 그래서 특별한 게 있냐? 뭐 22 통화정책회의가 아니고 저기 그 라가르드가 뭐 그 연설을 하네요. 라가르드가 월요일날 연설을 하고 오늘이네요. 오늘 이거 벌써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 시차를 잘못 계산했었더라고요. 금요일날 밤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야지 우리나라 시간인데, 하여튼 금요일날 제가 뭐 하나 말씀 잘못 드린 게 있었고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화요일날 파월의장 연설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이 미국 시간으로 밤 10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겠죠. 제가 금요일 날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이
마이너스 1 해갖고 밤 9시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라고 그랬는데 밤 11시였죠. 하여튼 화요일날 밤에 밤 11시에 또 파워르장이 연설을 하긴 합니다. 참 금요일날에도 파워르장이 연설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언론 기사에도 파워르장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냥 경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 같은 거는 일단 눈에 당장 띄지는 않네요. 화요일날 밤에 파워르장 연설이 있고, 목요일날 밤에 미국 GDP 경제성장률, 분기 경제성장률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네요. 요 정도,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미국 제조업 지수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 후반에 이벤트가 좀 몰려있는 모습이고, 화요일날 밤에 파워르장 연설 정도를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파워르장이 어젯밤에도 연설을 했는데, 금요일날 밤에도 연설을 했는데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은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내일 밤에도 그다지 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이벤트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쵸. 그리고 지금 미국 셧다운 이슈도 어쨌든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고 한국 주식시장이고 일단 상방으로는 어쨌든 좀 제한되지 않겠냐, 하방으로도 좀 제한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10월 말쯤인가가 제가 알기로 미국의 어떤 회계 기준이 끝나는 날이죠. 9월 말쯤이요. 그러니까 셧다운 우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상원에서 표결을 해야지,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게 이 이슈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한국 시장 투자자들은 그거 보면 되겠죠. 또 헝다 봐야 됩니다. 헝다 봐야 되고요. 헝다가 오르면 올라갈 거고, 헝다가 내려가면 내려갈 거고, 이런 모습들 보일 거고.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많은 날입니다. 그죠? 헝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방금 미국 쪽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방으로도 좀 제한될 것이다. 하방으로도 물론 제한되고 있지만요. 이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제 음봉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좀 음봉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싶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무튼 아래쪽으로 좀 가주면 속 시원할 날에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또 버티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또 애매하게 됐죠. 옆으로 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머리 위쪽에는 대략적으로 411 요쪽 부근에 어떤 약한 저항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407.5 정도 자리에 두꺼운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요런 점 정도.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래봐야 415의 저항이 있고 420의 저항이 있다라는 점 정도를 또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불확실성들이 두 가지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헝다 불확실성하고 헝다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쪽으로 좀 많이 제한되긴 할 거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411 부근은 그래도 좀 가벼운 저항이다. 아직까지는요. 407 부근은 두꺼운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7은 솔직히 왜냐면 만든 지 얼마 안 된 좀 그런 신선한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차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407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9월 한 달 내내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두꺼운 지지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려면은 뭔가가 좀 있긴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어떤 허락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의 허락이나 중국의 허락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 아침 시가에서 벌써 답이 대충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강하게 원웨이로 하락을 할 거면은 407 깰 거면은 이 갭으로 깼었어야 됐어요. 이런 자리는 갭으로 깨줘야 됩니다. 이거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오늘 장중에 갑자기 무슨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런 자리를 그러면 힘으로 깨야 되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런 자리를 돈의 힘으로 깨야 돼요. 근데 한 달 동안 지지했던 자리를 돈의 힘으로 우직하게 장중에 밀고 가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은 잘 하지 않아요. 세력들이. 진짜 큰 악재가 나오면 그렇게 돈을 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세력들이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리는 깰 거면 수월하게 갭으로 깨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격전지 이런 자리를 굳이 막 장중에 싸우면서 넘어가진 않고 깰 거면은 갭으로 한 방에 싹 깨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지지선들을 갭으로 한 번에 무력화시키면서 쑥 넘어가게 되죠. 아무튼 일단 오늘 개파락을 408자리 개파락을 408.3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오늘 그 재미없다라는 증거이긴 했어요. 아무튼 뭐 요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다시 아래쪽으로 일단 뭐 개파락 출발하면서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성을 또 확인하고 있으니 뭐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뭐 이런 점들을 또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죠. 10시 반쯤에 아무튼 뭐 헝다 주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뭐 하락에 아직 뭐 그렇게 엄청나게 결정적이냐 솔직히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이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또 다시 마감이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숏에 좀 치명적일 수가 어쨌든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주일 내내 같은 자리에서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지지력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을 이건 까봐야 아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어쨌든 그쪽에 큰 힘을 실어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립적인 뭐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어쨌든 한 번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 자리가 엄청난 저항이 될 거고 여기서 위쪽으로 확 올라주면 이 자리가 엄청난 지지력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무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콜옵션들 슬슬 죽고 있지만 계속 어쨌든 특정 자리 근처에서 맴돌고는 있습니다. 이걸 뭐 지지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일단 잘 죽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다 살아나면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지지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콜옵션들이 시원하게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그 변동성을 확대시킬 생각이 없다 보니까 시원하게 잘 안 죽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시원하게 잘 안 죽으니까 자꾸 어떤 자리에서 지지력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지지력이었는데 지지력 자리가 여기 정도로 좀 내려왔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풋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역시 쉽게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지지력이라 이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 장중에 깨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별로 수지 타산에 안 맞거든요. 만약 이런 자리에서 이걸 장중에 풋옵션을 이렇게 죽이고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풋옵션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풋옵션의 비명 행사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풋옵션이 여기서 확 무너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풋옵션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무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아무튼 결정적인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버티고 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좀 오래 가지 않겠냐, 계속 이런 부근에서 좀 버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윈도우 드레싱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그 무슨 일이 나든 간에 10월 달에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보시면 어쨌든 이제 121선까지 올라탔거든요. 121선까지 지금 올라탄 상황에서 지금 3거래일째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변동성을 폭발시킬 건데 9월 달에는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10월 달이지 않겠냐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근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정도 던져드리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뭐 저의 생각일 뿐이지 이게 뭐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뚜껑 까봐야 아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아무튼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아무튼 그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조금 아래쪽으로 최소한 요 자리까지는 최소 여기는 직전 저점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좀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코스닥 시장은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만든 저항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될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자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박스권에 불과하고 조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특별한 이벤트들도 아무튼 없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9월 한 달은 조용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무슨 일은 10월 달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도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시장 잘 보시고요. 그죠? 아무튼 요즘은 헝다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헝다가 시장 분위기 메이커라는 거죠. 뭐 헝다가 엄청난 위기의 씨앗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아무튼간 이게 그날그날의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썼던 표현이 기사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찻잔 속에 태풍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식시장은 이 감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감정에 헝다가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헝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네요. 뭐 아무튼 이 정도 확인을 했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